오늘날 사회에는 은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반대로 이해해야 하고 행동 또한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본인이 더욱 좋아할수록 좋아하지 않는 척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더욱 즐거울수록 침착한 척해야 하고 더욱 화가 날수록 태연한 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말할수록 사실은 마음속으로 더욱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속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도 반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거꾸로 흐름에 따를 때 비로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듣는 대로 다 믿고 이해하는 대로 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시청하고 시간이 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재생 목록을 공유하고 저장하여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짧은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삶에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의 법칙. 수학에는 두 개의 음수가 곱해지면 양수가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음수와 다른 음수가 곱해지면 결과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나 양수와 음수가 곱해지면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이 규칙은 다른 사람들이 사기성 있고 거짓된 게임을 할 때 당신이 그들보다 더 사기성 있고 거짓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 논리를 따릅니다. 반대가 되면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고 반대 방향으로 응대하면 최종 결과는 옳은 것입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즉시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항상 인의도덕을 말하고 입만 열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좋은 말과 아름다운 뜻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으로 깊이 계산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실제 행동만을 보아야 합니다. 가짜 사회의 진실. 이 사회는 매우 교묘하여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종종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인의 수입은 가짜입니다. 상장 기업의 장부는 가짜입니다. 학술 연구 논문은 가짜입니다. 텔레비전 시청률은 가짜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문량은 가짜입니다. 라이브 스트림 데이터는 가짜입니다. 팔로워 수는 가짜입니다. 심지어 밀크티 가게도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북적이는 가짜 장면을 연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즉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열애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손자병법에 허즉실지 실즉허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허하면 실하게 하고 실하면 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술은 기만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즉, 일련의 외부적 표현을 통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고 모델을 구축한 사람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짜 현상들을 폭로하고 성공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대중을 따르고 모호한 사람들은 환상에 속아 넘어갈 것이고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심지어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와 논리는 매우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굳건히 서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의 두 가지 체계. 우리는 흔히 이 사회에 두 가지 질서 체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체계는 말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는 것들로 공자 사상의 인의도덕에 관한 규칙입니다. 두 번째 체계는 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들로 귀곡자 사상의 음모와 계략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말할 수만 있고 할 수는 없으며 어떤 일은 할 수만 있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관된다면 그 사람은 종종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은 다르게 하고 생각은 다르게 하지만 사회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도입니다. 도는 무엇일까요? 일음일양위지도, 즉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도라고 불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일을 두 가지 대립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두 측면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를 터득한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가장 뛰어난 기술은 남의 몽둥이로 남을 때리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보다 더 악해야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량함으로만 그를 감화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종종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회를 꿰뚫어 보는 지혜와 1%대 99% 법칙, 이 사회를 꿰뚫어 보는 데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1%의 리더가 된다면 나머지 9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 타인에게 이용당합니다. 세상에는 99%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것을 생각하며 빠르고 짧은 자극적인 느낌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 피상적인 삶을 삽니다. 상업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약점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조건은 먼저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1%의 소수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나머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뛰어넘고 가볍고 걸림없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 또한 일종의 수련이며 인간의 약점을 제거하고 자신을 점점 더 성숙하고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휘말려 그 안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의 가장 큰 도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면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며 비이성적이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몸만 큰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요구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안분지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일종의 도덕이며 심지어 일종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와 생각을 심는 능력.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심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손대는 것이 영혼에 손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는 종종 동시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심고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건드리는 셈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99%의 사람들의 뇌에 사상 체계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짧은 동영상, 오락 프로그램, 게임과 같은 상업적인 미끼에 계속 빠져든다면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더욱 이용당할 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어나 더 이상 그렇게 빠져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우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그제야 서서히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99%의 사람들의 삶의 상태, 이것이 바로 99% 사람들의 삶의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친구가 많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락처에는 전화번호가 많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돈을 빌리라고 하거나
집을 사라고 하거나 배달이거나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 전화이거나 방해 전화입니다. 일은 지루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지만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창업할 용기와 자본이 부족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가난하게 누워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수많은 길을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길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락 프로그램은 다 보았고 드라마도 더 이상 흥미롭지 않으며 게임도 질렸습니다. 짧은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림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얻고 온라인 쇼핑과 할인 행사를 통해 남은 감정의 조각을 유지할 뿐입니다. 자신이 매우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호함, 불안, 걱정, 그리고 우울감을 느낍니다. 변화할 능력도 없고 떠날 용기도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해마다 절망적인 정체 상태로 살아갑니다. 고통과 사고의 감옥. 그러나 인간 본성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몽롱하고 혼란스럽고 무익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제외하고 삶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관념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무지하고 깨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에 얽매이며, 즉 자신의 사고와 인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인간의 사고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사고 감옥, 자신만의 인식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사고 사슬을 끊을 때가 왔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1%는 다른 사람의 상기 덕분이고 99%는 삶의 상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수억 동을 빌려서 성형 수술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바나나와 돈을 원숭이 앞에 놓으면 원숭이는 분명 바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돈으로 훨씬 더 많은 바나나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돈과 인식을 인간 앞에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행복과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원숭이와 같아서 항상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그 이면에 있는 심오한 것들을 숙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본적인 속성이며 99%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그 속성에 빠져들어 영원히 나머지 1%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1%의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이익을 얻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다.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이 1%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해도 거울 속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 원리라는 물리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부딪히고 반응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욕망, 야망, 무지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이 어떤 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애정을 과시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충분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공감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느낌을 가질까? 내 내면은 어디가 부족할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싫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외부 현상들은 우리가 더욱 완전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저항할수록 불편한 경험은 더욱 길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면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게 될 것이며 외부 세계와의 갈등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보고 완성하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1%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굳건하고 행동은 용감하고 단호하며 부지런하고 자율적이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외면은 어떤 여성보다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빛나고 온화하며 관찰에 예민하고 사고가 섬세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적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 인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99%의 사람들, 즉 평범한 대중입니다. 이들은 매일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 스트림을 팔로우하며 게임을 하고 가짜 제품을 구매하며 사회에서 부정적인 관객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지 사회 자원을 소비하는 존재일 뿐이며 사회에 대한 유일한 기여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부합하여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본능에 반하는 1%의 사람들. 이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높은 규율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알고리즘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알고리즘을 꿰뚫어 보고 사회의 법칙, 진실과 진리를 파악하여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이며 그 1%의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황금률. 그렇다면 당신이 1%의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 몇 마디만으로 5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주면 70%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몇 마디와 약간의 이익을 더하면 9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활용하여 적시에 말하고 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면 99%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당신의 보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면 상대방은 나머지 1%에 속하는 것입니다. 1%에 속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운명과 진화,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4%에 불과하며 나머지 96%는 암흑물질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세상의 작동을 제어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생각의 5%만이 의식적이며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감지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빙산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96%의 암흑물질이고 95%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각자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의 본능적인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인 의식은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초아, 자아, 초자아입니다. 원초아는 동물의 속성이고 자아는 사회의 속성이며 초자아는 고차원 공간의 속성입니다. 잠재의식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숨겨진 본아가 있으며 이는 초자아라고도 불리며 세상의 평범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덕목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본아를 찾으면 진정한 에너지의 문이 열리고 끊임없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진화는 우리의 경험, 신념, 인식을 저장하며 우리의 관점, 행동, 선택 등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천부적인 재능, 사명, 특기, 이해 등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진화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진화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매우 뛰어나 보였는데 나중에 평범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는데 뜻밖의 성과를 이룬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진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천시, 지리, 인화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화라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주께서 이 문장을 완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며 인화는 기화만 못하고 기화는 신주만 못하다. 기화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신주는 바로 진화이며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진화가 바로 당신의 원신이며 항상 당신 곁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봅니다. 일단 그것을 찾아내고 그 힘을 활용한다면 모든 일이 신주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진화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천부적인 재능, 이유 없이 다른 사람보다 타고나게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그 분야에 더 능숙합니다. 사명,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삶 속에서든 꿈 속에서든 당신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아도 당신은 사명을 완수하고 싶어 합니다. 사명과 천부적인 재능은 진화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통로이며 고차원 세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선천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전생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이들만이 진화와 고차원 공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통로를 열면 우리는 고차원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성공을 달성하며 진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지는 천부적인 재능과 사명이 진화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삼척 위에 신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령은 바로 진화이며 항상 당신의 모든 행동을 높은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종종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덕경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자아를 되찾는 여정. 인생 지초 본성선이라는 말을 믿는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행동은 속물근성에 오염되며 순수함은 탐욕에 가려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미혹에 빠져 외부의 인정을 찾아 밤낮으로 쉼없이 달려갑니다. 점차 진화는 점점 두꺼워지는 먼지층에 덮이고 행동 또한 점점 방황하게 됩니다.
왕양명은 그것을 인간의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의 본래의 자아를 찾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본성을 보아야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차원적인 자아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본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왜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화를 찾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땅으로부터 미혹의 술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받거나 영혼을 단단히 가두는 봉인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본래 미궁과 같고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과 같다고 종종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 유혹,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삶은 무수히 많은 선택과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미혹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화려한 것들은 각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피상적인 가치에 휩쓸려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살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며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화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진화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나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어떤가? 내 천부적인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포부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표준 부품처럼 훈련되어 취미, 재능, 개성이 조금씩 깎여나가 결국 사회의 거대한 기계에 휩쓸려 동화되고 자신을 잃게 됩니다. 사회의 모든 것은 우리의 진화를 으깨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회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도록 강요당하고 자신의 독특한 특징들을 끊임없이 무시하며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이 깨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더라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완전히 으깨집니다. 당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임금의 직업을 가졌지만 큰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만간 실증을 느껴 그만둘 것입니다. 당신이 과학과 기술을 전공했지만 진정한 열정이 창조라면 조만간 여가 시간을 창조에 할애할 것이고 그것을 잘하여 원래의 직업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모호함, 불안, 우울함은 우리가 진화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그물이 항상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지만 누구에게 통제당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칼 융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이 밝혀지면 운명이 바뀔 것이다. 즉, 당신이 진화를 찾고 그것과 대화하며 화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운명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은 변화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인식을 얻으면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인식이 없고 고집스럽게 깨닫지 못하며 편협한 관점에 갇히고 고수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능력, 시간, 방법 또는 단계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으로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비하, 편견, 부정적인 감정, 편협함, 무지, 이기심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 항상 회피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화를 찾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화를 찾는다면 그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에게 표식을 붙이는 시기로 사회의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을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러한 표식들을 찢어버리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임무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되찾고 열정과 갈망을 찾아 진화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아서 아무리 구불구불하고 험난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당신과 제가 안개 속에서 각자의 길을 찾고 삶의 진리를 깨달으며 1%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삶의 지혜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